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이상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고 풍경도 표정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여러분들과 제 마음 공유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때 매우 열정적인 그리고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컨대 20대의 나이를 약관이라고 하죠. 약관의 나이에 누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뜻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 또한 큰 아젠다들이 제가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컨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젠다들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법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여자 보기를 돌같이 알고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저를 되게 예뻐했겠죠. 그래서 학점을 안 주시더라고요. F 학점을 너무나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 횟수로 11년, 만 10년 동안 학교에 메인 몸이 됐습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는 군대도 갔다 왔죠. 아무튼 제법은 제 딴에는 좋은, 그리고 공공의 목표를, 큰 아젠다들을 위해서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다니다 보니 학생회 활동도 했었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 제가 이제 정으로, 옆에 있는 친구가 부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얼굴은 좀 가려놨고요. 이런 시간들을 20대를 보냈고, 20대를 마감하면서 사회 진출을 물론 해야 되겠죠. 저 또한.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길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노동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NGO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자본이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나가서 부장, 독립투쟁을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그 가치를 좀 부여하고자 세 번째,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쪽으로 저의 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인테리어였습니다. 얼굴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 같이 생겼죠. 인테리어를 만 10년 동안은 개인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을 성과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지난달에 프로젝트가 마감된 제가 들어가 있는 현장의 풍경입니다. 제가 병원 전문 인테리어를 만 10년 동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닥터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들,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그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과 이제 최근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요즘 환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다. 완전히 대박이 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냐.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그 구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굳이 안 와도 될 분들이 오기도 하고, 정말 진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빨리빨리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은 그 구분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는다. 그래서 하나는 양동이, 하나는 숟가락을 주면서 물을 빼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양동이로 퍼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숟가락으로 퍼내겠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상적인 사람은 밑에 물 마개를, 뚜껑을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두 가지의 선택지는 다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와서 진료를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하는데 제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이제 가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 큰아이예요. 큰아이는 지난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지금 20살 됐습니다. 20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행을 가겠다고, 영국, 프랑스 여행을 가겠다고, 특히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토트넘 축구 게임을 보러 가겠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끝까지 취소를 안 하고 자기는 무조건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경기가 취소되고 비행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게 다 캔슬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아쉬움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가지고 국내 여행을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어디 서해안 가가지고 친구하고 이제 낚시를 하는, 저렇게 본인이 자연인인 양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큰아이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겠다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놀고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빨리 군대를 가라. 여러분들께서 군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저 녀석 빨리 군대 좀 보내고 싶습니다. 둘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도 좀 답답한가 봐요. 요즘 수업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둘째도 친구네 집에서 가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자면서 놀면서 사진을 저렇게 찍었더라고요. 둘째는 공부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선생님하고 국사 역사 선생님이었나 봐요. 전화로 이렇게 논쟁을 좀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됐었니?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이제 우리 강석이 둘째 얘기입니다. 나는 공부에 그다지 큰 뜻이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왜 그 시험을 잘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 들은 만큼, 아는 만큼 성의껏 써라.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도대체 문제 한두 개 맞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래면서, 그래도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들이 콜센터 직원이 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워낙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하고 전화하고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하고는 좀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지 몇 년 됐습니까? 40년이죠. 지난 5월 18일은 40주년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아이들 둘과 큰아이의 친구와 그리고 저희 부부 5명이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아는 5.18은 뭐니? 그리고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5.18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경 설명하면서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쭉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굉장히 좀 유익했다, 즐거웠다, 재밌었다, 이런 의견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아이들과 공부도 이렇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소소히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컴패션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저희 아내가 서영인 리더죠. 서영인 리더가 되게 마음에 어떤 애틋함을 가지고 한 4, 5년 됐나 봐요. 4,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 사진이 저희 집 거실장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걸 보고 저도 이제 매일 보진 못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눈에 띌 때마다 한편으로, 그래, 이게 아메이의 어떤 가치구나, 이게 비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 3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사업 설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은, 선입견은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험치, 지식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 혹은 새로운 사물, 어떤 현상들을 볼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내가 어떤 사물, 사람, 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해내지 못한다면 저의 실수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게 아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선입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우리가 좀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선입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걸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 이제 지금부터는 몇 가지 그 사진들을 좀 보면서 뉴스 브리핑,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이유, 그리고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가져지면 좋겠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다시 삶의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월 1일 날 6차 경제회의죠. 이 회의 속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다시 삶의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의 방증입니다. 아시겠지만 1998년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IMF 외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금융위기는 그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시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 2020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도래했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현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거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총리께서 지금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4일에 국회 35조가 넘는 추경을 제출을 했죠. 국회로 이제 추경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그걸 심사하고 상임위가 이제 다 결정된 다음에 심사하고 이게 전 사회적으로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2020년에 유일하게 3차에 거쳐서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돈을 써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위기라고 하는 상황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필요하지만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고용이 필요한데, 인력이 필요한데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우울한 뉴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2019년 자료를 이렇게 뽑았는데 이거 보면서 야, 심각하다. 이 차트보다도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차트 자체는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2020년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팬데믹 현상의 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차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에 나와 있죠. 가장 밑에 보시면 금융위기, 2018년 금융위기 때의 가계부채 상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동일선상이 있는 거죠. 동일선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0년의 현상이 반영이 되면 이미 위기 상황은 2018년
죄송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상황을 이미 훌쩍 추월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빚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진짜 부러질 지경이죠. 직장인 4명 중에 3명이 퇴사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직장에서 후배 한 친구가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휴가를 냈더라고요. 화요일도 휴가, 수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 있니?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갈비뼈 4번, 5번이 금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녀석아,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어떻게 출근을 하니? 일주일이라도 좀 입원 치료하고 좀 몸을 추스려야 되지 않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아주 재밌었는데요. 그러면 잘리겠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불과 그 친구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뭐 지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직자 93%가요. 절대다수죠. 뭐 절대다수. 구직자 93%가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취업을 못할까 봐서 두렵다, 걱정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처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풍경을 어마어마하게 바꿨는데, 그러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우리 사회 전반의 프레임을 바꿀 텐데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살짝 첫 번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증대된 거죠. 두 번째는 추가 수입이 뭐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죠? 비대면의 가속화입니다. 비대면의 가속화는 어찌 보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지금 사회 현상에 너무나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안전과 취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화된 사회로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즈니스는 요즘 뭐 돈 되는 비즈니스 하면 뭐 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다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과 소통. 그래서 키워드는 곧 공유 경제입니다.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아메이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과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과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 이건 소득곡선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인이 되었든 자영사업자가 되었든 어느 순간에는 끝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수입은 Y는 AX 플러스 B죠. 지금 시간축과 수입축이 있는데, 시간이 제로가 되는 순간 우리의 수입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프리덤. 우리의 프리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차트가 그냥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메이의 이제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 제품, 그리고 수익 구조는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EBS에서 김방희 씨께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뭐 이런 타이틀로 그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가서 아메이의 회장님과 사장님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제가 처음 찾은 곳은 미국 미시건주, 그곳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입니다. 최근 미국의 20대 기부왕으로 뽑히고 미국 프로농구팀 올랜도 매직 구단주인 억만장자. Yes, I'm Steve, and I'm Doug, the boss. 미국 부자 랭킹 11위까지 올랐던 억만장자들입니다. It wasn't so much that he thought he wanted to put his name on an arena. It was more that it was a place that brings people together, and that it was a place that all of the community could come to and enjoy. Buildings are just buildings until people get there, then they become something you use. We want to make decisions and think about it strategically because giving, sharing, requires some thought to do it well also. And so I think that's another principle that we've put in beyond just the idea to really think through and say, how can we give in a way that's really
beneficial to the community in ways where we can add more than just a financial support. I think you know, the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between the company and community, there's a role that we play. You know, we're part of the business community. We're a business in the community. We're not the government. We're not the charitable organizations. We connect to all of them, but we have a role to play, and we don't try to do more than we can do. And we try to, you know, build partnerships and relationships with all the others in the community that also have a role. And so, you know, this isn't our community. It's ours from a sense that we're part of it. We believe it's our home, so we claim it just like everybody else does. 네, 아메이의 정경입니다. 지금 제 뒤에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게 아메이 본사의 정경이고요.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해 있고 글로벌 매출이 지금 10조라고 나와 있는데 2020년 기준 10조가 훨씬 넘었죠. 뭐 12조?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450개 직접 생산하고 있고 200여 개 OEM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1200건 밑에 1200건 이상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제 특허를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하면 1200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깊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이 사진들은요, 여기 지금 창업자분들, 그 옆에 2세 경영자, 지금 2세로 내려가서 아메이는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아메이는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품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뉴트릴라이트는 제품에도 크게는 5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뉴트릴라이트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뉴트릴라이트는 이미지 광고가 뭐랄까요, 그 매스컴에도 몇 번 이렇게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뉴트릴라이트를 드시지 않는다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그다지 없는 분이실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뉴트릴라이트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세계 판매 1위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뭐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원라인 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안전한,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보조식품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티스트리인데요. 아티스트리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서 젊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다른 사람들이. 아티스트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품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아티스트리는 프리미엄 화장품입니다. 세계 탑5 브랜드 아티스트리고요. 나머지 그러면 탑5 중에 나머지 4가지는 뭐야? 여러분들이 그냥 백화점 가시면 1층에 깔려있는 것들 중에 아주 유력한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굳이 그 브랜드까지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아티스트리가 세계 탑5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가성비, 값이고 성능 뛰어나고요. 실제 이 아티스트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제가 아티스트리 제품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 클렌징 디바이스거든요. 클렌징 디바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쓰고 아내가 하나 쓰고 각각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방 출장을 갈 때는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정말 잘 쓰는데, 뭐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먼지도 많고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현장 일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집에 오면 이게 사라져요. 아내가 누구한테 이제 렌탈을 해줬나 보죠.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뭐 아이들이 기본 소양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오겠거니 생각하는데, 집 나간 제품은 도대체 언제 올지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군요. 정말 좋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는 거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피부를. 꼭 사용해 보십시오. 매우 유효합니다. 아주 유력한 제품이에요. 퍼스널 케어 제품은 정말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야말로 가성비 값. 네, 이 제품을 제가 오늘도 예컨대 이제 GNH 로션 허리 잘라가지고 안에 손가락으로 싹싹 발라가지고 온몸 다 이제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기분 쾌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꼭 퍼스널 케어 써보시고요. 듀러블 홈케어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 냄비인데 건강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냄비예요. 정말 가격도 저렴하죠. 이 제품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원재료를 그냥 쏟아 부으면 건강한 요리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저렇게 이제 끈이 묶여 있는 형태로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손질을 해서 넣으셔야 되는데 홈미팅 할 때 파트너분들 간혹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 안 해오셔가지고 원재료 가져와서 홈미팅 해야 되는데 뒤에서 딸그락거리시는 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미리 손질해 오셔가지고 쏟아붓고 하면 너무 요리 간편하게 잘 됩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강추. 이거는 정수기, 청정기죠. 정수기 제가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지방을 출장을 갔는데 아내가 덜컥 정수기를 보냈더라고요. 좋은 물 먹으라고. 그 정도로 좋은 제품들이에요. 청정기는 또 어떻고요? 세계 판매 넘버 1 제품. 지금 뭐 청정기 없어서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수기와 청정기는 그야말로 필수 아이템입니다. 원폰 제품은 한국 제품들입니다. 한국의 제품들 중에서 제품의 퀄리티는 매우 높고 유통망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제품들 우리 아메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그래서 윈윈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품들 뭐 매우 좋고요. 이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 사업 설명에서의 가장 포인트 되는 이 부분이 뭐죠? 수익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할 건데요. 소득의 원천은 유통에 있습니다. 유통은 뭘까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생산자가 제품이든 재화, 혹은 용역,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내죠. 그래서 광고가 아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인 엔드 유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전 과정이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재래 유통을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생산자가 광고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구조가 재래 유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유통 단계를 좀 축약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산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에 사던 거를 700원에 사면 좋겠다. 싸고 편리한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유통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인데 아메이는 광고와 유통을 안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회원 소비자들에게 직접 구정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유통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치로 광고 유통을 안 한 거에 35%를 키핑해놨다가 리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여기에서 유통에서 소득의 원천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이제 제품 가격은 공급가격과 이제 부가세로 형성이 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이게 타사 제품인데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제품들이 이 제품이 제조원가, 그 다음에 이윤, 그 다음에 광고 유통비 이렇게 이 비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은 우리 아메이의 사랑스러운 디시드랍 설거지하는 세제죠. 디시드랍인데 제조원가 당연히 있겠죠. 회사 이윤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광고 유통비가 아니라 캐시백의 형태로 35%를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메이 제품과 타사 제품의 이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었죠. 차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일단이 만드는 건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걸 보시면 아메이와 타사 제품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광고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떤 모 회사의 제품인데 리터, 이게 지금 뭐 4리터하고 이제 3.8리터입니까? 리터 용량이 좀 틀려요. 용량이 틀리고
금액도 완벽하게 틀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용량이 작은 게 금액이 더 훨씬 더 비싸죠. 왜 그럴까요?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광고 유통비를 줄여서 그걸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게임, 이게 바로 아메이 마케팅의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메이 수익 구조인데 자, PB 그리고 BB가 1대 1.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PB, 일단 우리는 포인트를 모읍니다. 포인트 모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포인트 모으는 것들이 아메이 뿐입니까? 아메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생필품이니까 거기에서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모으는 거고 돈으로 돌려받을 때는 거기에 1.6을 곱해. 돈을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죠. 더 디테일한 건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이 있고요. 20만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20만 포인트.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보너스 테이블이거든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캐시백입니다. 그래서 6,000원을 돌려받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1포인트는 돈으로 돌려드릴 때는 곱하기 1.6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곱하기 1.6을 하니까 9,600원. 만원 정도의 캐시백이 되는 겁니다. 20만 포인트를 모았는데 만원 정도의 캐시백이 생긴 거죠. 다음으로는요. 이제 스폰서가 있고 저한테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설명하신 스폰서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 한 명은 친구, 한 명은 뭐 친척, 그다음 한 명은 옆집 아시는 분, 지인, 이렇게 세 분에게 아메이 생필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설명해서 아메이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골고루 나눠 썼다고 가정해 보시는 겁니다. 가정.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은 캐시백을 받을까요? 스폰서는 100만 포인트입니다. 화살표 따라가시면서 계산하시고 계시죠? 100만 포인트는 6%,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는 80만이니까 6%, 48,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SF 보너스는 6만 원에서 48,000원을 빼면 12,000원인데 거기에 1.6을 곱하면 19,200원이다. 이거고요. 네. 여러분들 80만 포인트를 모은 여러분들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48,000원에서 6,000원 세분을 뺍니다. 6,000원 세분을 빼면 3만원이 되고요. 3만원에 1.6을 곱하니까 48,000원의 캐시백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구정 광고한 친구, 친척, 지인분이 계셨죠. 그분들도 20만 포인트씩 썼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레벨인 20만 포인트를 쓰면 3% 캐시백이니까 6,000원에 1.6을 곱하니까 9,600원의 캐시백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의 캐시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스폰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너스는 48,000원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구정 광고한 A, B, C 세 분의 캐시백 또한 9,600원씩 동일합니다. 이것은 노력순이라고 하는 거고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 보너스는 스폰서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33 플랜은 내가 6명한테 광고하고 그 6분이 3분한테 광고하면 어떻게 될까? 또 그분들이 3분한테 1단계, 2단계 내려간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수입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 이걸 보면서 수입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자, 6명한테 제가 구정 광고를 했고요. 20만 7명, 그래 140만이죠. 자, 화살표 따라가고 계시죠? 140만은 9%입니다. 그리고 20만에 3% 6명, 36,000원 빼주니까 9만원이고 9만원에다가 1.6을 곱했죠. 여지없이 이건 곱해야 되죠. 캐시백을 받을 때는. 그래서 금액은 14만 4천원입니다. 자, 1단계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한 분이 3명한테 광고를 한 거예요. 저는 6명한테 광고를 했는데 그 6분들은 조금 더 줄여보자고요. 3명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자, 전체 2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포인트가 모아진 그 네트워크로 성장을 했네요. 500만은 화살표 따라가시면 15%입니다. 75만 원이고요. 80만 밑에 A, B, C, D, E, F 6분 80만에 6% 6명 6그룹을 빼면 28만 8천을 빼주면 결국 1.6을 곱했어요. 73만 9,200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브론즈 보이 아니고요. 브론즈 빌더는 30% 포인트를 업차지 해준다.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보너스 플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없던 보너스를 이런 조건, 이런 컨디션을 만들어주면 충족시키면 30%를 더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73만 9,200원인데 브론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15%의 레벨, 그리고 밑에 네트워크 새 라인의 네트워크가 6% 이상의 볼륨으로 성장했을 때 이 컨디션을 충족을 하면 30%를 업차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를 업차지 금액이 22만 원 돈이 되고요. 이걸 합치니까 96만 원. 그래서 15% 레벨만 됐는데도 100만 원 돈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상향된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차트가 거꾸로 갔어요. 네, 여기까지 지금 왔고요. 그 다음번 자, 그 밑에 2단계로 내려가 봤어요. 저는 6명한테 구정 광고했고 그분들은 3분한테,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내려갈 때도 다시 3분한테 구정 광고를 한 겁니다. 총 79명이 모였고 1580만 포인트가 모였고요. 21% 레벨입니다. 그래서 331만 8천원이고요. 260만 레벨 밑에 하이그룹, 저의 지인들 A, B, C, D, E, F 6그룹, 그 6분들은 260만 그룹으로 네트워크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2%로 성장을 했고 그게 6그룹이니까 187만 2천원입니다. 331만 8천원에서 187만 2천원을 빼니까 144만 6천원이고요. 1.6을 곱하니까 230만 돈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아까 앞 차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0% 업차지를 하니까 결국은 37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월 수입이 380만 원 돈이 생긴다는 건 이거 처음부터 이거 전업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투잡으로 하시죠. 저 또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일하면서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투잡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아내는 이제 전업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투잡으로 해가지고 300여만 원 돈이 들어온다.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0만 포인트를 달성하면 SP, 실버 프로듀스라고 하고요. 3번 달성하면 GP, 골드가 됐네요. 6번 달성하면 플래티늄이 됩니다. 6번 달성하는 플래티늄이 되면 1박 2일 세미나를 아메이 회사에서, 한국아메이 본사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해외여행 자격을 주어지고 가장 중요한 상속의 권리를 줍니다. 네. 그리고 12번, 1000만 포인트를 1년 12달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됩니다. 연소득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죠. 제주도 2박 3일 세미나를 한국아메이에서 보내주고요. 이게 제주도 2박 3일 세미나가 예전에는 에메랄드 자격 조건을 달성했을 때 주어진 보상이었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달성하면 제주도를 보내주겠다. 이 제주도 세미나만 해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정말 아주 뿌듯하거든요. 이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 해외여행 자격 조건 당연히 주어지고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핀들은 이제 플래티늄을 내가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한 분들을 열심히 도와줘서 3분 혹은 5분을 도와줘서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서 같이 이룬 성취죠. 그러면 저에게는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이 성취가 되고 연봉은 1억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이게 금액이 보너스가 이렇게 이번에 많이 변경되면서 거의 예전에 다이아몬드가 받았던 어떤 수입이 에메랄드가 받고 있는, 이렇게 좀 상향 조정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당연히 상속하고요. 플래티늄을 6명 육성해서 같이 파트너들과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연봉으로는 2억을 훌쩍 넘어갑니다. 와, 진짜 금액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해외여행 갈 때 해외여행 3회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수 있는 자격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이 여전히 써있네요. 네, 이건 QC라고 하는 건데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위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핀에 맞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점, 그 다음에 에메랄드는 1.5점, 다이아몬드는 3점,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6점. 이렇게 해서 핀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네트워크를 열심히 돕고 네트워크를 키우게 되면 나 또한 나의 노력치를 회사가 핀으로서 보상해주는 그런 플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핀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메이 비즈니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마트 바꾸시면 됩니다. 마트. 그 전에 이 마트, 저 마트, 그 마트 다니던 거 A마트, 아메이 마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내구재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마트 바꾸는 것도 쉽습니다, 여러분. 마트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트 바꿔보고 제품 써보니까, 먹어보니까, 발라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걸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면 됩니다. 너도 써봐라. 너한테 너 아토피 있으니까, 너 뭐 하니까, 너 가성비 따지니까 이거 써봐라 라고 하면서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마트 바꾸기. 두 번째 경험 나누기. 두 가지만 하시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스폰서가, 경험 있는 스폰서가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윈윈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이 마케팅 비즈니스의 장점은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10년 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업할 때는 다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다 필요한데, 개인 사업에서는 이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수입은 제한적이에요. 진짜 포지셔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꾸기 전에는 수입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데 수입은 무제한으로 내가 목표한 만큼, 성취한 만큼 수입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한 플랜이죠.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요,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매달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요. 평생 나옵니다. 네, 마지막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바운스로 글씨가 나오잖아요. 상속이 됩니다. 매달 나오고 계속 증가하고 평생 나오고 상속되는 플랜이 있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사업 설명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데, 제 주변에서 요즘 일어나는 풍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는요, 아는 지인 얘기예요.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책상에 컴퓨터 그리고 개인용품들이 싹 정리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낙담을 했을까요? 청천벽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그분만의 일일까요? 그분의 일이 아니고 나는 아직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끝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자는요, 다른 분은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지문이 없어졌대요. 아무리 지문 인식을 하는데 출근 도장이지 않습니까? 출근 도장을 찍었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안에 있는 직원한테 문 좀 열어봐라. 이게 뭐냐?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가장들,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일이래요, 일.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일이랍니다.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튼튼한 척, 나는 이상이 없는 척,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많이 지쳐 있어요, 한국 남자들.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꽉 안아주지 마시고 부담스러우니까 갑자기 꽉 안아주시면 그냥 어깨에 가만히 손만 얹어주셔도 남편들 힘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메이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세요. 때는 바야흐로 1963년입니다.
1963년에 두 분께서 결혼을 하셨고 20대 중반이 채 안 된 나이로 두 분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남매를 낳았는데 그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어머니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 신혼여행인데 군산의 월명공원이래요. 군산에 공원 가서 사진 찍고 그냥 하룻밤 자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절에 신혼여행이 어딨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가운데 있는 꼬마가 접니다. 저 막내를 데리고 여행을 가신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 아버지 30대 중반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고 팔팔할 나이고 정말 아주 밝고 에너자이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삶의 무게가 고단하셨던가 봐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작년 3월 달에 타계하셨어요. 돌아가셨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를 되게 사랑하사 막내에게 되게 의지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통화하시고 그러세요. 지난주 주말에 어머니를 뵈러 내려갔다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 이제 갈게요. 어머니가 그래요. 얼른 가라. 얼른 가. 제가 운전을 차를 탔어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빨리. 알았어 얼른 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룸밀러로 보는데 제가 한 50m 정도 직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가지 않고 룸밀러에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가지 않았으면 하시나 봐요. 와야 되죠. 다음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가다가 1시간 동안 멍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곁에 계실까? 얼마 동안 건강하게 계실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만큼일까? 아버지는 큰 병치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제가 집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막둥아, 왔다 가니까 더 보고 싶다? 제가 어머니 화장대 위에 봉투 놔뒀어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많을 것 같은데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잘 살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변화겠죠. 변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주관적인 상황. 주객관적인 요소가 이미 충족했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아메 비즈니스가 그렇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도와주겠다니까,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같이 하는 일이니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일이다 보니 하면서 부딪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서운한 감정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걷다 보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방에 성공하는 게 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메이는 그저 묵묵히 공부해보고 옳은 길이라고 확신이 들면
묵묵히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일입니다. 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